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체계 공부와 초기초 왕필수 문법 10개를 다 정리했거든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할 분사구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접속사를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후치, 수식,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를 쓰면요, 이제 문장을 길게 쓰는 게 가능해졌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줄여서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한 영어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을 알아야 돼요. 영어는 사실 아주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비실용적인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구성 요소는 항상 지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이 분사구문은 잘만 쓰면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배우려면요, 접속사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꼭 접속사 수업을 먼저 듣고 오세요. 오늘 분사구문 공부 시작해보겠습니다. When I was studying, I almost fell asleep.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나는 거의 잠이 들었었어. 한국어로 얘기할 때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었을 때 거의 잠이 들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안 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야, 공부하다 거의 잠들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생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략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왜? 영어는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규칙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접주시. 뭐라고? 접주시. 뭐라고? 접주시. 맞아요. 접주시. 접속사, 주어, 시제. 이 세 가지만 알면 분사구문은 끝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예시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When I was studying, I almost fell asleep. 내가 공부를 하는 중이었을 때 나는 거의 잠이 들었었어.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접속사를 지운다. 그냥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 이 종속절과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같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지운다. 생략. 자, 그러고 나서요, 시제를 봅니다. 시제가 똑같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 둘 다 과거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었던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나서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장 어떻게 돼요? Being studying, I almost fell asleep. 요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be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부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생략. 뭐만 남는다? Studying, I almost fell asleep. 좋아, 모양 완전 심플해.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원래 접속사가 있었던 것처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접속사를 한번 배워봤지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자, 여러분, 이 분사구문으로 쓰는 접속사는요, 거의 한 80% 정도가 시간의 접속사예요. 거의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줘야겠지만 대부분은 뭐뭐 하면서,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주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을 쓰였을 때는요, 뭐뭐 하면서,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요. Studying, I almost fell asleep. 공부하면서 난 거의 잠이 들 뻔했어. 나름 재밌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He couldn't join us since he was ill. 이번에는 접속사절이 뒤에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접주시. 자, 접속사 지워. 주어 어때요? 똑같네. 지워. 동사 보세요. 어때? 둘 다 과거 과거네? 원형으로 고치고 ing 붙이고, 그러면 he couldn't join us being ill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우에 being 생략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컴마 쓰고 형용사만 띡 오면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살려두기도 합니다. 해석해보면 그는 우리와 함께 올 수 없었어. 아파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장. Although he was tired, he couldn't fall asleep. 비록 그가 매우 피곤했지만 그는 잠이 들 수 없었어. 자, 접주시. 접속사 지워. 주어 어때요? 같죠? 지워. 동사 어때요? 과거 같네? 어떻게 한다? 원형 ing. Being tired, he couldn't fall asleep. 자, 근데 이 경우에 being 생략 가능하죠? being 삭제. Tired, he couldn't fall asleep. 자, 해석 어떻게 한다? 피곤하면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솔직히요 여러분, 이 해석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피곤하면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사라진 접속사를 예측하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원래 피곤하면 잠이 잘 와요, 덜 와요? 잘 오죠?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상반된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양보절,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같은 게 생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though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피곤했지만 그는 잠잘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좋겠죠? 훨씬 자연스럽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충 분사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쯤 되면 학생들 중에 분명히 질문이 생기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분사에는 ing, pp 둘 다 있다고 배웠는데 왜 자꾸 ing만 붙이세요? pp는 안 붙이나요? 오, 좋은 질문이야. 네, 분사구문은요 ing만 붙여요. 그런데 pp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PP는 억지로 우리가 PP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수동태 문장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뭔 소리냐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Because he was known as a player, he couldn't find a girlfriend. 때문에 그가 알려졌었기 때문에 바람둥이로 그는 찾을 수 없었다 여자친구를. Because he was known as a player, he couldn't find a girlfriend. 여러분 여기 접속사절 한번 보세요. 수동태가 쓰였다 그쵸? was known. 자 그럼 우리 접주시 한번 들어가 볼까? 접속사지와 주어 어때? 똑같죠? 지와 동사 어때? 둘 다 과거 과거네? 어떻게 한다? 원형으로 고쳐 ing 붙여 being known as a player, he couldn't find a girlfriend. 자 그런데 being 뭐 된다? 그냥 가능하죠? 뭐만 남아요? known as a player, he couldn't find a girlfriend. 자 여러분 문장 맨 앞에 뭐 왔어요? PP로 시작하네요.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PP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원래 뭐였어요? 수동태였죠? 그러니까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진 채로 바람둥이로서 그는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른 것도 한번 해석해볼까요? Looked after carefully, he became a superhero. 잘 돌봐줘서 그는 슈퍼히어로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분사구문 대부분 ing, 주어 동사 혹은 pp,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접속사가 생략됐지만 해석을 할 때는 사라진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관건이에요. 대부분은 시간의 접속사 as, while, when 이런 것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의미에 잘 맞는 접속사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반면 pp 같은 경우는 원래 수동태였던 문장이 분사구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되어져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줍니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분사구문의 위치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에 ing나 pp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매 문장 끝에 주어 동사 오고 ing 주어 동사 오고 pp 혹은 심지어 컴마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 사이에. 예시 한번 볼까요? The man leaning against the wall gave me a smile. 이 문장은요 콤마를 그려놓고 분사구문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갔죠. 이 경우에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해석법이 두 개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영어 독해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차례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남자 벽에 기댄 채로 주었다 나에게 미소를. 근데 아직 독해가 아주 원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컴마 사이를 건너뛰세요. 그러고 나서 해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미소를 뭐한 채로? 기댄 채로 벽에. 지금 읽은 문장은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래서 실력이 기초이신 분이나 뭐 고급이신 분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분사구문이 중간에 들어오는 게 문장이 막 4줄 5줄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영어 독해 실력이 기초이신 분들은 꼭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오는 분사구문도 한번 볼게요. The bomb exploded, destroying the building. 폭탄이 터졌다, 부수면서 그 빌딩을. 문장 끝에 와도 아무 상관없죠?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추가적인 정보만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 접주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접주시를 할 때 가끔씩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 네,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분사구문을 만들면서 접속사를 생략하게 될 때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접속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예측을 하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싫은 거야. 난 이 접속사를 정확하게 구사해서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분사구문을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분사구문을 쓰면서 접속사는 그대로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ile she was walking down the street, she met Jan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she met Jane.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는 제인을 만났어. 여기에서 while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while을 삭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주어도 생략됐고 동사 모양도 지금 동사가 아닌 ing 분사구문으로 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주어 하면은 똑같을 때 주어를 삭제한다 했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다르면 어떡해? 주어가 같으면 쿨하게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다르면요 삭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s the restaurant was closed, I had to buy a cup noodle. 때문에 레스토랑이 닫혔었기 때문에 나는 사야 했다. 컵라면을. 자 그럼 여기에서 접주시 지워. 근데 주어가 어때요? The restaurant과 I는 주어가 다르죠? 그럼 못 지워요. 그럼 남겨둡니다. 그 다음 시제는 어때? 둘 다 과거 과거죠? 어떻게 해요? 원형으로 꽂히고 ing 붙이고. 그럼 Restaurant being closed, I had to buy a cup noodle. 자, 이 경우에는 being을 잘 생략하지 않아요. 왜냐면 being을 생략해버리면 The restaurant closed로 주어 동사처럼 오잖아요. 이게 PP인지 동사의 과거형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eing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If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I would choose you.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다 같다면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라는 뜻이네요. 접주시 접속사 지워. 주어가 둘이 다르네요. 그럼 못 지웁니다. 그대로 남겨두세요. 다음 시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재하고 미래 같은 경우는 둘 다 시제가 그냥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사원형 바꿔 ing 붙여. 그래서 완성된 문장 보면 자, 마지막 시제가 다른 경우. 자, 시제가 다른 경우는요. 주로 주절은 현재인데 접속사가 들어있는 종속절은 과거인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I'm free tonight since I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오늘 시간이 있어. I'm free tonight. 오늘 밤에. since 때문에 I finished. 내가 끝냈기 때문에 my homework. 내 숙제를 yesterday. 어제. 여유가 있는 건 지금인데 끝낸 건 어제죠.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다르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요. 우선 접주시 접속사 지워. 주어 똑같죠? 지워. 동사 다르죠? 원래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ing를 붙여버리면 얘가 시제가 더 과거였다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having pp를 써줍니다. 여전히 ing가 들어가긴 하죠. having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ing 쓰는 대신에 having pp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I am free tonight, having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여유가 있어. 오늘 밤에 끝냈었기 때문에 숙제를 어제. 자, 이렇게 having pp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절보다 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죠. 하나만 더. As he was born in America, he speaks English well. 때문에 그가 태어났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는 말한다. 영어를 잘.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죠. 접속사 지워. 주어 똑같네. 지워. 시제 볼까요? 어때요? 종속절은 과거인데 주절은 현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having pp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보면 Having born in America, he speaks English well. 이 되겠네요. 태어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는 영어를 잘한다. 자, 이렇게 생략을 하고 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요, 책을 읽거나 뭐 대화를 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분사구문이 관용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관용수거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리 수거라고 하면은 익숙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익숙하게 쓰이는 분사구문 한번 볼게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honest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면 briefly speaking, 간단히 말하면 judging by, 뭘 보고 판단하건데 providing that 뭐뭐라면 예시 몇 개 볼게요. Honestly speaking, he's a jerk. 솔직하게 얘기할까? 걔 진짜 찐따야. I'm not a weeper, generally speaking. But yesterday I cried my eyes out. 나는 막 찡찡거리는 많이 우는 사람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제는 내가 진짜 눈알이 튀올 만큼 많이 울었어. 이런 뜻입니다. 문중, 문장의 중간에 들어간 분사구문이네요. 오늘의 숙제는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넣어드릴게요. 숙제 잊지 말고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사 끝! 끝! 여러분 끝!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초필수 초기초 영어 문법입니다. 진짜 긴 여정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배우셨죠? 제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조금 오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할 만한 내용을 다 전달하려고 꽤 노력했어요. 이제는 따로 추가적인 문법 공부를 통해서 이 빈 공간들을 채워가세요. 새로운 정보도 많고 숙제도 꽤 까다로워서 조금 어렵기도 했죠? 지금까지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좀 더 실용적인 영어를 배워볼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섹션별로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단어 이런 모든 것들을요, 공부법부터 적용 연습 같이 하고 실제로 써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우리 RTM 바나나 채널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여행, 관점의 차이들을 공유하고 영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RTM 바나나에서 이러한 공부를 계속 해볼 거예요. 저희 여행 브이로그도 좀 잘 챙겨오세요. 생각보다 완전 고퀄이거든요. 그런데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영어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을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나 잉글리시예요. 이 채널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영어를 다뤄볼 거예요. 물론 RTM 바나나에는 지금까지 올리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영어에서는 숙제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영어의 깊은 정보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RTM 바나나와 바나나 잉글리시를 같이 구독하면서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영어 쉐도잉의 비법, 나는 어떻게 영어 쉐도잉을 공부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용 영어가 이제 막 시작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